18가지 제목으로 175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 할 죄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떠올리시나요? 희대의 살인마 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다름 아닌 줄리안 어산지라는 언론인이라는 건데요. 암말 클루니, 파밀라 앤더슨 등이 줄리안 어산지를 변호, 옹호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인들과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어산지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 언론인으로서 대체 무슨 대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어마어마한 혐의와 형량을 받게 되었고요. 이 남자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방송은요, 중립적인 미디어를 찾기 힘든 요즘 무엇이 언론을 그렇게 만들었고 언론의 자유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송인데요. 한 번쯤은 꼭 생각해봐야 할 주제인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구독 잊지 마세요. 2006년 줄리안 어산지는 위키리크스라는 고발 사이트를 창설합니다. 위키리크스는 추적에 염려 없이 익명으로 문서를 공개할 수가 있어서 비밀리에 문서를 올리려는 이런 제보자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매체로 실제로 여러 기밀 문건들을 현재까지도 공개 중인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덕분에 어산지는 세기의 폭로자라는 그런 별명까지도 얻게 되죠. 줄리안 어산지가 언론인에서 범죄자로 혐의를 받게 된 계기는 2010년 미국의 전쟁 범죄와 외교적 비리를 밝히는 그런 군사 외교 기밀 문서들을 위키리크스에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난처해진 미국은 호주 국적의 어산지한테 간첩 혐의 포함 18건의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영국에서 구금 중이었던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영국 내무부는 그의 송환을 계속 기각하다가 지난달 17일 이를 받아들였고요. 어산지는 14일 이내에 항고를 해야 했는데요. 자, 14일이 지난 7월 1일 줄리안 어산지는 미국 송환이 결정이 됐습니다. 간첩 행위에 따라서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산지는 미국의 악명 높은 슈퍼맥스 감옥에서 17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정부로부터 간첩 혐의를 받은 이 언론인 줄리안 어산지의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근황이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줄리안 어산지가 그 전에 어떤 일을 벌였던 사람인지, 이만큼의 그 형량을 받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존재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줄리안 어산지가 1급 간첩인지 진정한 언론인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줄리안 어산지는 1971년생으로 올해 51살인 호주 출신의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호주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거의 유목민과 같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멜버른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16살 때부터 이 뛰어난 머리로 해커로 활동을 시작한 어산지는 20대 초반까지 해커로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기도 하는데, 불안한 어린 시절에 대한 이런 정상 참작으로 대부분이 작은 형벌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때문에 해킹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빅토리아 경찰을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프로그램 및 암호화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커가 해커 잡는 일을 하게 되고요. 결국 문서 암호화와 보안의 전문가가 되어버리죠. 2006년 어산지는 위키리크스라는 고발 사이트를 만들고요. 기밀 문서들을 익명으로 제공받아서 세상에 공개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기술인 이 문서 암호화로 추적에 염려 없이 이런 기밀 문서들을 익명의 이름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어산지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를 방문하면서 그동안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예멘에서의 드론 공격, 아랍 세계 전반의 부패, 케냐 경찰의 비사법적 처형, 2008년 중국과 티베트의 그런 실정, 페루의 페트로게이트 석유 스캔들에 대한 이러한 폭로 등을 합니다. 2010년 위키리크스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 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유출하게 되는데요. 이 기록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이라크 전쟁에서 나온 39만 1,832건의 미국 현장 보고서 모음집이었는데요. 전쟁 중에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참혹한 공격의 진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버립니다. 여러분들, 아랍의 봄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랍의 봄은 2010년 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촉발된 유례없는 그런 반정부 시위인데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반정부 민주화 시위는 집권 세력의 부패, 빈부격차, 청년 실업 때문에 젊은이들이 분노해서 이런 아랍 전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독재적 아랍 국가들이
민주화가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현재까지도 진영인 나라가 많습니다. 아랍의 봄 출발점이 바로 줄리안 어산지인데요. 줄리안 어산지의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튀니지 벤 알리 일가의 부패상이 튀니리크스라는 사이트로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벤 알리가 축출이 되죠. 그러면서 이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아랍의 봄은 워낙 이야기가 길고요. 요즘 2020년 이 국제정서하고 상당히 닮아 있어서 다음번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줄리안 어산지는 단순히 기밀문서 고발 황색 언론인이 아니고요. 세계 민주화에 실제적 영향을 끼쳤던 그런 주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줄리안 어산지가 세상에 밝힌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에서는요. 이란을 고립시키려고 했었던 미국의 배후 세력이 드러난 적도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몇몇의 미국 정치가들은 어산지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악의 축으로 포함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미국 내 파워풀한 정치가가 선정한 일명 1급 간첩이 된 것입니다. 영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웨덴으로 도피했었던 어산지를 어떻게든 잡아들이려고 스웨덴 경찰은 난데없이 그리고 뜬금없이 2010년 성폭행 혐의를 씌워서 어산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자, 성폭행 혐의. 성폭행 혐의라는 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중대한 범죄죠. 그런데 명확한 증거나 명백한 사실 없는 했다더라, 했을지도 모른다,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의무만을 가진 혐의는 어떤 한 사람을 아주 쉽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에 가장 빠른 다수 권력을 가진 탐욕자들의 독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줄리안 어산지는 이 성폭행 혐의 진실 싸움만 5년을 하는데요. 결국 스웨덴 정부는 포기를 하고 묘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줄리안 어산지는 많은 국제적인 사건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죠. 그 중에서 미국 정치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은 바로 2016년 대선에 관여하면서부터였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의 이메일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2016년 2월 어산지는 그녀에 대해서 저는 수년간 그녀를 상대한 경험이 있고요. 수천 개의 망을 읽었는데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미국을 위협에 빠뜨리는 끝없는 어리석은 전쟁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하죠. 그리고 같은 당 후보 버니 샌더스보다 힐러리 클린턴은 민주당에서 더 지지한다라는 그런 기밀을 공개하기도 했죠. 어산지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위키리크스를 다시 운영을 하는데 후에 밝혀지길 사실 그곳의 생활은 편안한 그런 망명 생활이 아닌 고문에 가까운 감시로 가득 찬 그런 망명 생활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2019년 UN 고문 특별보고관인 닐스 멜처는 런던의 이 벨마시 교도소에 있는 어산지를 방문했는데 영국, 미국, 에콰도르 정부에 의한 그의 처우가 심리적 고문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세상에 알렸는데 결국에는 영국 경찰한테 넘겨집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3년 정도를 재판을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미국 송환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죄 판결이 결정이 되면 175년을 1급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주 짧게 정리한 대략적인 줄리안 어산지의 그간 행보와 그한테 벌어진 이 11년간의 도피 생활이었는데요. 그는 정말 한편의 스파이 영화 같은 삶을 살았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를 옹호하는 많은 지지자들 중에 호주 언론인 존 필거가 한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그가 밝히길 어산지가 영국에서 추방이 된다면 권력에 도전하는 저널리스트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는 전쟁 범죄의 실상을 세상에 공개해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를 증명을 했고요. 정보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는 했는데 그가 밝힌 정보들로 인해서 아랍의 민주화를 불러일으켜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를 했고요. 무엇이 진실이었는지 대중에게 알 권리를 제공한 그런 중도적 언론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가 175년형을 받아야 할 만큼 엄청난 대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